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8일 블룸버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일본은행 연속 지정가 오퍼 제도 첫 발동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일본은행이 특단의 조치를 발령했다는 내용인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누리꾼들이 아우성이군요. 정부와 금융계의 정책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일본은행은 28일 오후 10년 국채를 0.25%에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오퍼 제도를 처음으로 발동했다. 기간은 29일부터 31일까지다. 이날 2회의 지정가 오퍼를 실시했지만 장기 금리는 허용되는 상한 0.25%에 고정돼 있었다. 이는 금리 상승을 강력히 억제하는 태세를 나타낸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일본은행 금융시장국은 연속 지정가 오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늘의 지정가 오퍼 실시 후도 포함한 장기 금리의 움직임 등을 근거로 계속해 10년 국채금리의 조정 목표를 0% 정도로 하는 금융시장 조절 방침을 확실히 실현하도록 공표한 것이다. 오전에 실시된 지정가 오퍼, 즉 2월 이후 첫 오퍼에서는 응찰액이 제로였지만 오후에 미 장기 금리의 일단 상승에 따라 신발행 10년째 이율이 상한 0.25%에 도달했고 645억엔이 낙찰됐다. 오카산증권의 스즈키 분석가는 연속 유가 오퍼에서 0.25%로 억제하겠다는 강한 태세가 나타났다. 매입 오퍼 증액이나 지수 오퍼를 여러 번 실시하는 등 일본은행은 어쨌든 몇 조 엔이라도 10년채를 사서 이율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SMBC 니코증권 오쿠무라 분석가는 10년 국채는 일본은행이 무제한으로 사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미국 금리 동향에 따라 초장기 금리에는 계속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반응. 가뜩이나 미일 중앙은행의 방향성이 다른데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말았다. 일본은행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가지 않는 한 엔저는 가속된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일본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0.25%로 시작해 5월에는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전망입니다. 미일 간 금리차 확대로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고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엔 시세가 엔화 약세로 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기업은 이번 봄 임금 인상이 2% 이상이라고 합니다만 중소 영세기업은 그런 임금 인상은 없고 잘못하면 임금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 인상이 2% 이상이어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침략이 있는 가운데 엔저로 인한 수입 비용 상승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지론을 언제까지나 계속 펴고 있지만 국력만 떨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정부도 일본은행도 국민의 생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일부를 제외한 국민은 더욱 빈곤이 심화되겠지. 앞으로도 물가는 오르게 될 것이고 임금은 일부 기업만 오르고 거의 제자리 또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용한 돈을 세금으로 회수해야 하므로 증세가 단행된다. 이건 이상한 이야기다.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니까 재무성은 상관없고 국민 빚도 아닌 돈인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재무성은 구실을 붙여 회수 명목으로 증세를 감행한다. 일본이란 나라가 잘 살려면 기업이나 국민이 먼저 잘 살아야 한다. 기업이나 국민이 잘 살지 못하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건 비뚤어진 발상이다. 자민 지지자에게 묻고 싶은데 지지하니 좋은가? 냉정하게 봐도 지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영세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대략 15년 근무한 사람인데요. 현재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감으로 따지면 소속된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임금은 많아지고 일본은행의 시책에 따른 혜택은 상류 기업일수록 크게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체를 형성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일본은행의 시책은 효과는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 인상은 있었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도간에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유보나 투자는 늘었지만요. 즉 체감할 수 있고 없고는 소속된 조직이나 커뮤니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분은 보다 상류를 향해 전직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한데 10년 전부터 노력한 저는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류가 될수록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바로 움직입시다. 엔저 유도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국채의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엔저의 혜택을 받는 건 대기업 제조업체로 일반 중소 영세기업은 수입과 내수에 의존하므로 엔저의 단점이 크다. 국가의 재정 자체가 이미 국채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은 크다. 만약 일본은행 총재가 2%의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구미에서 효과적인 경제정책이라도 일본에서는 기능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일본에 사는 개인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품 대부분이 뭔가 수입 품목과 관련돼 있다. 그 결과 평범하게 사는 개인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만이 체감된다. 일본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수출에 따른 엔화 약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한정돼 있다. 오일 쇼크 때는 물가 인상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임금이 올랐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치가도 관료도 기업도 좋게 생각했다. 현재의 엔저 유도는 격차를 넓혀서 제한적인 대상들만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상생활을 하는 다수 국민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고 물가 상승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 상승은 거의 없다. 설령 3% 임금이 오르더라도 지금 추세로는 세금이 오르고 실수입도 바뀌지 않거나 떨어질 것이다. 물가도 올라 계속 국내 소비는 꽁꽁 얼어붙게 된다. 해외로부터의 폭락 구매 수요에 희망을 걸 뿐이다. 대기업과 관료와 자민만을 위한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지금의 금융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행이 저금리 유도를 굳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을 연동시키려 하지 않는 정부 측에 큰 문제가 있다. 이 타이밍에 긴축 지향의 총리를 선택해버린 것은 최대의 실수일 것이다. 아베 전 총리조차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재정정책을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현 총리. 좋게 인계해도 의미를 모르고 헛스윙만 계속하는 게 한심하다. 엔저는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달천 메이커를 국내에서 확보해 대응하는 건 가능하다. 신기한 건 1루블이 0.7엔대가 되고 최근에는 1.2엔 정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다. 경제 제재로 루블화는 폭락했지만 더 이상은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루블보다 엔화가 약한 게 아닐까? 미국의 금리가 상승해도 일본의 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은 이 국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일본의 막대한 빚의 이자도 오른다. 그것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못 올리니 또 엔화 약세가 된다. 러시아가 디폴트하면 그 영향은 일본에도 온다. 거기다 코로나도 있다. 다만 일본은 외국에 진 빚은 적다. 그러니까 외양에 개의치 않고 옛날에는 금지되어 있던 국채의 일본은행 인수가 횡행하는 결과가 됐다. 문제는 어디까지 그 방법이 통하느냐 하는 것. 언제까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외국의 빚이 적다고 해도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쇠 한마디. 편안히 안주하려는 행태에 국민 희생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왔군요. 그들의 상황을 거울 삼아 우리는 부단히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